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의 전임연구원으로 근무를 하면서 인종과 젠더라는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는 2년간 법무부 난민심의과에서 난민 심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난민조사관으로서 근무를 했던 박서연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난민에 대해서 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상황과 저희가 또 법적으로 어떤 심의를 할 때, 지위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적용하는 개념과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매체에서 접할 수 있는 난민에 대한 정의는 이제 어려움에 처한 사람,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먼저 정의를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어려움이라고 한다면 이제 자신의 출신 국가에서 전쟁이라든가 폭력 상황, 어떤 다양한 어려움들, 그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어떤 상황을 겪은 사람들이 자신의 국가를 나와서 어떤 망명 신청을 하거나 다른 국가로 도피해 있는 사람 자체를 이제 일반적으로 난민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정의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뉴스 매체에서 아프간 난민이다, 뭐 예멘 난민이다, 시리아 난민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를 많이 하는데요. 정확하게는 지금 현재 한국의 난민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 용어는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난민 정의라는 것이 그 1951년에 만들어진 난민 협약이라는 것과 한국의 현재 그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 201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난민법이라는 조항에 근거해서 정의를 할 때는 사실 그 집단의 사람들이 모두 난민은 아닌 것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난민 협약이나 난민법에 근거한 난민의 정의는 흔히 저희가 난민 박해 사유 5가지를 이야기를 해요. 그 5가지는 이제 인종, 국적, 혹은 뭐 민족도 되고요. 그리고 정치적 의견, 종교, 그리고 특정 사회 집단의 구성원 신분이라는 이 5가지 사유에 근거한 박해의 사유 때문에 그 출신국을 떠나서 다른 국가에서 어떤 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을 저희가 난민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예멘 난민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 전쟁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 국가 내부에서 어떤 내전의 사유 때문에 사람들이 다른 국가로 도피를 한다든가 혹은 그 국가 내에서 도피를 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 5가지 사유로 인해서 그 국가를 떠났다면 그것은 난민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동적으로 그 내전을 겪었다고 해서 난민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 차이가 아마도 가장 큰 차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예멘 난민이나 뭐 시리아 출신 난민 신청자라고 봐야 되겠죠? 네, 난민 지위 신청자인 신분으로 이제 한국에서 난민 지위 인정 신청을 하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내전이라는 사유로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현재 이제 내전이라는 사유는 난민 인정 사유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난민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그 내전이라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인도적인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체류를 일시적으로 허가한다라는 의미로 인도적 체류 허가라는 지위를 부여해요. 그래서 이 분들은 인도적 체류자라는 신분으로 난민과는 다른 비자 형태로 한국에 체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1년에서 2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그 지위에 대해서 다시금 심의를 받거나 혹은 연장이 되거나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멘 분들 그리고 혹은 시리아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그 난민으로 인정받으신 분들은 몇 분 계시지 않으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5가지 사유에 해당되시고 또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정말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 되신 분들
경우에만 난민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난민과 관련해서 세 가지 지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난민 신청자 지위이고요. 일단은 난민 인정 지위를 신청한 사람들은 다 부여받게 되는 지위예요. 난민 신청자 지위가 되면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가 한 6개월 정도까지는 어떤 경제활동들에 종사하는 것을 좀 막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경제적인 사유로 인해서 난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사례를 좀 막고자 하는 그러한 조치 중에 하나인데, 현재까지 사실 그 난민 신청인뿐만 아니라 신청인을 조력하는 여러 이제 한국의 뭐 인권단체라든가 변호사들 측에서 이러한 조치는 조금 너무 과하다. 6개월 동안 경제적인 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다. 라는 지적으로 말미암아서 현재 난민법과 관련한 어떤 개정의 움직임도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난민 신청자 지위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난민 인정자의 지위가 있겠죠. 난민 인정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5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국에 돌아갈 수 없거나 이제 그러한 공포 때문에 돌아가고 싶지 않아 하는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을 경우에 이제 획득되는 지위인 것이고요. 예상하시는 바와 같이 난민 인정자로서 받을 수 있는 사회적인 혜택이 가장 크겠죠. 여러 가지 이제 보장 제도를 받을 수 있고 또 정부로부터 뭐 다양한 어떤 사회보험 등의 어떤 제도의 적용을 받기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또 나머지 이제 세 번째의 체계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이 그 인도적 체류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분들은 말 그대로 정말 인도적인 어떤 사유로 인해서 체류가 허가되는 사람들인데, 그 안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전이라는 사유로 인해서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는 분들도 계시고, 또 다른 이제 다양한 사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유들을 심의에 의해서 현재 어떤 법무부의 재량권 하에서 인정되는 지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크게 3가지의 지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네, 현재 이제 전체 강제적 이주자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국가로 5개의 국가를 들 수 있을 텐데, 그 5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시리아, 또 아프가니스탄, 베네수엘라, 미얀마, 남수단, 이렇게 이제 지역별로도 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 분포가 되어 있고, 이 국가들에서 이제 발생한 강제적 이주자들이 가장 많이 이동하는 지역, 그러니까 가장 많이 정착하게 되는 지역은 그 이웃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뉴스 보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뭐 캐나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많은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 바로 곁에 있는 국가들, 예를 들면 남미에서는 베네수엘라 옆에 있는 콜롬비아라든가, 또 그 아프가니스탄 옆에 있는 뭐 파키스탄이라든가, 혹은 뭐 시리아와 예멘과 좀 가까이 있고 어느 정도는 사회 경제적으로 좀 안정되어 있는 국가라고 지칭되는 이제 터키라든가, 이제 이런 국가들이 가장 많은 난민을 전 세계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에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좀 어떤 조력을 요청하기도 하고 뭐 다양한 형태의 사회통합 문제를 호소하고 있기도 합니다. 일단 1993년에 한국이 그 유엔 난민 협약에 가입하는 국가가 되어 2013년에 한국에서 난민법이 이제 최초로 시행이 됩니다.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하는 그 출신 국가들 중에는 아시아 지역 국가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아무래도 지리적인 요인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난민 신청을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또 카자흐스탄이나 그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도 전통적으로 좀 많이 있어 왔고요. 최근에 이제 아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난민 신청
국가가 바로 러시아인데요. 한국의 이주 체계가 조금은 엄격한 체계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 체계가 뭐 소위 이야기를 한다면 입국은 쉬우나 체류가 어려운 그러한 국가 중에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노동을 해오신 그 이주 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장기로 체류하다가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실 난민 제도의 남용이 아니냐 이렇게도 이야기를 많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분들이 머무를 수 있는 어떤 이주 체계 자체가 굉장히 미비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의 어떤 숨통을 틀 수 있는 혹은 이분들이 찾을 수 있는 이제 마지막 어떤 합법적인 체류 지위가 또 난민 신청자 지위 밖에는 또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뭐 그 남용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적으로 우리가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의 규모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도 분명히 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난민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난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난민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난민이란 그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고요. 난민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적인 부분이 조금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고 또 생계비를 신청한다고 해도 사실 생계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역시도 조금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난민 인정자와 인도적 체류자 간의 처우 차이인데요. 인도적 체류자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거죠. 본국에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한국에서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제도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난민 인정자와 비교해서는 거의 이제 보장을 받지 못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딱 하나 이제 허용이 되는 게 취업이에요. 네, 이렇게 이제 처우의 차이가 나다 보니 인도적 체류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사회 통합을 좀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보호를 얼마나 좀 제공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관심과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 부분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무리 법과 제도가 어떤 뭐 지위를 가진 사람, 특정 지위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뭐 보호를 제공하고 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나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그 일상에서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다 사회적인 부분인 거잖아요. 사실은 제도는 정말 그냥 뼈대인데 그 뼈대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들과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합법적인 지위로 살 수 있느냐, 그리고 합법적이지만 어떠한 제도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차이가 크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 난민 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안산시에 이제 거주하는 많은 수의 이제 아프리카 난민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난민 신청자죠. 그러니까 신청자의 자녀들의 문제가 굉장히 큰데 그 자녀들이 사실 한국에서 이제 난 경우도 많고 한국에 어렸을 적에 이제 와서 정말 뭐 한국인 아동인 거죠.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부모는 어떤 합법적인 지위로 뭐 노동을 하거나 어떤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아동은 아동대로 또 그 지위가 불안정하고 이렇게 되니 뭔가 앞날을 계획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좌절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은 그 현재 난민 제도에 의하면 신청을 여러 번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난민 신청을 처음 해서 이의 신청 심사를 하고 또 소송까지 이르게 되면 최소한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신청을 이제 3신청, 4신청, 5신청까지 하는 거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한국에 10년 이상 어떤 지위도 없이 그 사람들의 지위는 거의 00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그만큼 어떠한 일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위예요. 그러니까 있으나 있지 않은 약간 그런 느낌.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지만 그 심리적인 어려움도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을 좀 많이 감안을 하시면서 이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어려움들 특히 이제 심리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조금 많이 이해를 하려고 하시면서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다양한 우리가 생각지 못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을 일상에서 겪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뭐 동정이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의 삶에 기반한 어떤 이해를 조금은 해보고 싶다. 그러한 마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네.